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인사했던 윤군과 두 번째로 만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만남 이후 많은 분들이 윤군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혼란을 겪고 있는지 알 것 같다는 후기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렵게 윤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분, 그리고 자녀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윤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스스로 자신을 몸의 통증을 가진 환자라고 믿게 되었죠. 자신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 불안, 그리고 아픔을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 상태와 몸의 아픔이 서로 상응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는군요. 그리고 이것을 정서신체 감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윤군의 이런 믿음은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는커녕 마음을 무시하고 열심히 몸의 통증에만 초점을 둔 치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윤군은 자신의 신체를 마비시키는 정신과 약들을 열심히 사용하게 되었고요. 스스로 이런 약들이 자신의 신체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는 정말 효과 있는 치료라고 믿었고요. 이번 2부 상담에서도 우리는 윤군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몸과 마음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상담을 통해 윤군이 가진 이런 아픔은 단순히 윤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아파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고 했었던 윤군, 어서 만나볼까요? 자, 윤군. 지난번 상담 하고 나서 예,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는 마지막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다라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 그냥 별 마음은 없었던 것 별 같아요. 마음이 없이 지냈어요? 예. 네, 그래요. 그럼 오늘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음, 그냥 그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아,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예, 나가야 되겠다.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방금 지난번에 본인이 상담을 하러 오기 전에 보낸 사연을 예, 쭉 한번 다시 읽어봤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사연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예. 본인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뭐 예를 들면 그 뭔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내는 거를 음, 두려움이랑 감정이 느꼈다는 걸 생략하고 그냥 심장이 떨렸다고 표현해도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두려움이랑 감정을 느꼈다고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 되게 많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군대 시절 때 음. 정서진체 감각이란 개념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본인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의 표현이다 예, 또는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그게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적인 문제,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 이것을 신체 반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군대 생활에서 훨씬 더 뚜렷이 느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자기 아픔의 정체를 스스로 파악하고 예.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을 택한다든지 또는 약을 먹는 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에서. 어, 정신과 치료 이전에 음, 그 물리치료 등 신체 감각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췄었던 거는요. 음, 그 제가 그때 떠올랐었던 감정들을 그 직시를 하고 풀어내는데 음, 그 감정의
연관되어 있는 신체적 감각의 신체적 통증을 음흠.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다뤄보면 그 연관되어 있는 감정을 직시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실제로 표현하고 싶고 본인이 느꼈던 거는 본인의 감정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였고 예, 본인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마음의 아픔은 예, 본인이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몸이 대신 표현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라는 그것도 본인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더 깨달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기 마음의 문제가 뭔지, 자기 어떤 정서적이든 또는 본인의 심리든 이런 측면에서의 아픔이 뭔지를 직접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 본인이 계속 신체에 어떤 자극을 가한다든지 또 신체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조정하는 정신과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됐던 이유는 뭘까요? 본인 스스로는.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체 통증을 다루다 보면 연관된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윤군. 하지만 마음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몸이 대신 아파하고 있다는 걸 황 박사님이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마음이 아닌 몸에만 집중했던 이유를 다시 질문하시네요. 윤군이 어떤 이유에서 신체적으로만 접근해왔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그것도 사연에 적었는데요. 네. 그, 현재까지 정신과 약물 치료도 계속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예. 2014년 음흠. 때, 저도 이거를 정신과적 문제로 다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정서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고 또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걸 본인은 이건 정신과적인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가봤더니, 강동 경희대병원에 갔어요. 예. 거기서는 음흠. 그 개인 병원을 가서 사연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거기서 진단을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라면서, 그렇죠. 왜 개인 병원으로 토스를 했을까요? 근데 그 로컬 병원 의사도 대학병원에서 로컬로 가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선생님이.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군대 시절 맞나? 하여튼간 군대 시절 때 제가 진짜로 거의 사이코시스에 가깝게 빠졌었다가 음흠. 그게 그 증상에 의해서 제가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음흠. 바깥 그러니까 그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연락할 만한 사람들 음흠. 이랑 연락이 다 끊겨가지고 다 끊기는 일이 발생하면서 음흠. 그때 그 사이코시스 시절에 제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망가져 갔는가를 잊어버리게 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없어지게 된 일이 있어요. 네. 처음에 개인병원 정신과를 다닐 때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죠. 네, 처음에 개인병원 정신과 다닐 때는 본인이 군대 생활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졌던 거를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였어요? 음, 그때 그 사이코시스를 간단히 요약하면 음흠. 막 그 새로운 단어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단어들의 의미가 사이코시스를 딱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을 엄청 만들었고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이코시스를 가리키는 단어들을 엄청 만들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단어들을 연상을 했거나 만들었다는 거 이야기해 볼래요? 뭐
진짜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면 네. 제가 볼 때 정서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을 음흠. 무정서충이라느니 음흠. 제한정서수라느니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벌레 취급한다라는 건데 그건 예, 사이코시스가 아니라 그건 대한민국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생각인데 그게 본인은 왜 자기 스스로를 사이코시스라고까지 자학하는 듯이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그런 개념들을 만들면서 음흠. 그 제가 스스로 제가 미쳐가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 단어나 그거에 관련된 개념들이 떠오르면 제가 먼저 당황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렇죠. 황급히 피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단어들을 내가 만든다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건 내가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어 라고 하는 자책하는 그런 심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미쳐가는 게 느껴졌었다고까지 말을 하네요. 이게 다 윤군이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던 거라고 마음을 읽어주시는 황 박사님. 윤군은 정말 자책의 끝판왕이었군요. 그걸 보면 본인이 군대를 마치는 그쯤에도 여전히 본인은 마음 한편으로는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사람한테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본인은 이거는 내 마음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기보다는 일단은 내 몸이 너무 아파. 약을 어떻게 좀 눌러보자. 약을 받아 먹자. 이래가지고 약물 치료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약을 먹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의 에센스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 들었으니까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하여튼간 그 2014년 때 음흠. 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말 듣고 개인 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에서 너가 개인 병원에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학병원에서 너를 환자로 취급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환자가 아니야. 환자가 아니니까 우리 귀찮고 힘들게 하지 말고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개인 병원으로 가라 라는 뜻을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뜻이거든요. 그 개인 병원에서 넌 나를 3분이나 5분 보는 게 아니라 10분, 15분까지 치료를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갔던 개인 병원에서는 거기서는 또 오히려 큰 병원 가서 풀배터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저를 밀었었고요. 그렇죠. 그 말은 뭐 로컬 병원 의사는 본인 딱 보고 본인 이야기 들어보고 도저히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환자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그대로 본인한테 그렇게 표현했는데 본인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풀 배터리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제가 그 병원에서 제 증상을 상당히 두서없게 얘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14년 때 그때는 군대를 들어갔다가 나왔던 때였는데 그때 개인 병원에서 풀배터리 받아봐라 했을 때 비용 부담 때문에 풀배터리를 못 받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치료랑 IMS 이런 치료로 돌아갔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2015년 때 복학을 하면서 그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 그 증상들 때문에 본인이 자살 시도한다고 소주 마시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본인이 뭐 약 받아 먹고 그러니까 다시 강동정신병원에 가서 본인이 풀배터리도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니다 아산병원이구나 아산병원에 가서 본인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2015년 말이고요. 그러니까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윤군하고 내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핀트가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 본인도 느끼죠, 그죠? 예. 네, 이거는 윤군이 내하고만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할 것이다라고 내가 해석이 되거든요. 예. 본인도 그렇게 그걸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누구랑 이야기하든지 간에 항상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잘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는 느낌도 안 들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잘 수용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상당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 아픔에 대해서 본인은 몸으로 표현을 하고 그냥 내가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하고 대하기도 힘들고 지내기도 힘들어 이렇게 믿는 것이 본인은 차라리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병원에서 왜 윤군을 자꾸 다른 병원으로 보냈을까?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 그 뜻은 원래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윤군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행동을 했는가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윤군은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는 것에서 전혀 초점을 옮겨가고 있지 않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못 받았다 하면서요. 핀트가 조금씩 어긋나는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싶었는데요. 지금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윤군이 살면서 늘 겪고 있었던 것이었군요.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고 자신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갖기가 무척 어려웠겠네요. 자신의 표현을 주위에서 알아주지 못하여 그 마음의 아픔을 몸이 대신 표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수용받기 힘든 이유를 몸이 아파서 라고 믿는 게 차라리 편했고요. 본인은 그 문제를 자기 마음이 표현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몸이 대신 아파지는 그 상황이고 몸이 고통스러운 거를 이 뭐 도수 치료나 마사지나 IMS래가 몸을 학대하는 그런 형태로 몸의 아픔을 통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정신과 약을 받아가지고 몸을 마비시키거나 몸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본인이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해왔다라고 내가 정리를 하면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는 거를 본인이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음흠, 그 대화 방법이 달라서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그 마음이 안 통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답답한 거를 감정으로 느끼면 제가 너무 그 리바운드가 클 것 같아서 그래서 몸이 아픈 걸로 채널링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오, 훌륭해요. 그런 식으로 막 몸이 그 아픈 거 그거는 그 증상에서는 해방된 지가 한 몇 년은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요. 그 과거 그 증상이 있었던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감정을 다루지 않았나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거네요. 근데 지금도 감정을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좀 아직도 힘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과거에 해결 안 된 저는 그거를 정서 매듭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아픔을 느꼈던 그 시절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정서 매듭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 아픔을 느꼈던 시절로 기억 같은 게 딸려 올라와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지는 거. 그거는 이제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나의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매틱한 경험이나 정서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본인은 이제 그걸 정서 매듭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나의 무의식의 수준에 있다가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도 그게 불쑥불쑥 나오거나 내가 그 정서 매듭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건가요? 그 굳이 시간을 따지면 그 중고등학생 시절이나 초기 성인기 이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그 증상이나 통증으로 발현되는 거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 훌륭해요. 그러면 본인 참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는데, 본인의 대학 시절과 네. 군대 시절에 네. 가졌던 정서적인 혼란이나 마음의 아픔의 문제가 신체화 정세로 나타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대학생활 이전, 군대 이전인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 또 겪었던 이 정서적인 혼란과 심리적인 아픔이 신체와 정세하고 연결되는, 그거는 아직 내가 해소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이 이야기는 본인의 신체와 정세가 언제적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발현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예. 지금 본인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핀트가 맞지 않고 본인 이야기하는 것만 맞다라고 믿는,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네 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통증의 정체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나요?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랑 제가 말하는 내용이랑 음흠. 서로 그 공통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건 느끼고 오, 있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지금 나는 본인한테 내 주장을 이야기해요. 본인 상황을 알아보려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그 질문을 아주 놀랍게 잘 회피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공통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 질문에 맞는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황일까요? 그 지금 맨 처음 약물을 처방을 받았던 게 2015년 6월 말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목의 결림도 심했어서 목에 결림이 심했어요. 그거는 신체 감각이죠, 그죠? 예. 네, 그 목에 결림이 심하는 게 어떤 감정하고 연관이 돼 있었나요? 그 제가 마음을 터놨었던 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던 여자애가 여자애가. 저를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을 꺾는다든지 이런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걸 많이 봤다 라는 얘기를 저를 차단하고 저 못 보는 데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상한가 해서 좀 마음에 충격이 많이 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기 쪽이 좀 많이 결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목 꺾는 동작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었던 일도 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말은 다시 이제 그게 가장 본인한테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본인이 목이 결리고 목이 꺾이고 아픈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그 경험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마음을 두고 있었고 또 조금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를 본인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상황은 본인한테는 좋기만 한 상황이었까요? 아니면 상당히 긴장되고 어색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걔를 만나는 것 자체는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제가 음. 그 저를 그 여자애를 만나는 거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예. 그 여자애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예. 본인이 그 여자애를 마치 다 잡아놓은 고양이가 쥐 다루듯이 다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고양이 앞에 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예. 아니면 꽂아놓은 보리자락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딱 제가 그 못 꺾는 동작을 했었던 그때는 음흠. 제가 그 저랑 그 인터넷상으로 다툼이 있었던 음흠. 그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뭐라고 말로 꺼내기 힘든 오묘하고 복잡하고 뭔가 아주 좌절감과 그리고 분노와 또 억울함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온몸을 확 스쳐가면서 내가 이 여자애한테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여자애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의식에 그냥 아마 전자의 속도로 본인의 머리가 돌아가고 본인의 감정이 요동치고 그렇지만은 그걸 적절하게 표현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 여자애가 나를 위로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 여자애는 이게 뭐지? 얘 이상해 라는 표정으로 본인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본인이 이건 또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상황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 걔가 네. 그 좀 조용한 분위기가 있는 그렇죠. 조용한 분위기가 있나. 그 어느 교회 옆이었나? 하여튼 교회 옆에 같은 교회 다니 나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렇죠. 아, 교회 옆에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예. 우리 성스럽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네요. 그랬었죠. 근데 거기에서 본인은 성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쌓이고 억울했던 그 경험을 아가씨한테 표현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표현하면 할수록 아가씨 표정이 조금 달라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본인을 상당히 위로하고 본인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은데 아가씨는 뭐지 하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느낌을 본인이 받으니까 본인이 순간적으로 목이 돌아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본인도 모르게 느끼게 된 좋아하는 여자애와 마주한 순간. 저도 저럴 때 너무 떨려서 심장이 쿵쾅거리거든요. 즐겁고 좋은 얘기를 해도 모자란 그 순간에 윤구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자신의 억울한 과거를 털어놓고 말았네요. 그런 감정에 휩싸여 그 여자애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겠죠. 나의 억울함, 긴장, 그리고 당황한 그녀. 정말 뒤죽박죽 복잡했겠네요.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아, 그건 알겠죠. 예. 그게 본인의 마음하고 신체가 연결되는 기본 메커니즘이라는 까지도 알겠죠, 그죠? 그랬을 때 본인이 감정과 관련돼 있는 신체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목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의 감정은 본인의 억울하고 본인이 혼란스럽고 본인이 진짜 분노에 가득 찬 그 감정
그게 이제 부적절한 시점에 부적절하게 느껴지니까 그 이야기죠. 그죠? 본인이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본인의 경험에 대한 예시가 지금 본인의 설명으로 내하고 같이 정리가 된 거죠. 그죠? 이거는 본인이 내하고 충분히 이제 서로 초점이 맞춘 정리가 된 거죠. 2월 20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